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하브루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유대인들의 교육이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 인식되거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육할 때도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조지 소로스, 레리킹, 스티븐 스필버그. 뭐가 공통점일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이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유대민족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요, 바로 교육법 때문이라는 게 통설이에요. 오늘은요, 유대인들의 특별한 교육법인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알아보고요, 이 하브루타를 적용해서 독서를 하는 법도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토론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토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요, 교실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은 이미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하브루타는요, 토론 그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자 방법입니다. 하브루타의 목적은요, 토론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토론의 미천이 되는 생각하는 힘, 이것을 반복 숙달하는 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게 물론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브루타는요, 학생들 간의 학습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이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끼리 토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료 학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학생 한 명이 일종의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브루타는 동등한 친구로서 서로 배운다는 것이 기존의 토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상과의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생각을 쭉 이어가는 힘, 이것을 키워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평상시에 생각력이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대인의 오랜 전통이죠. 둘이 모이면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습관이 원래 유대인들의 삶 속에 정착이 돼 있었어요. 이것을 교육에 적용한 것이 하브루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브루타는요, 보통은 두 명이 짝지어서 프렌드십, 파트너십으로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명이 공부하는 것이 제일 일반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6명을 넘지 않도록 정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주로 교사 없이 학생들이 짝을 지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논쟁 방식의 수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력을 키움과 동시에 모르는 서로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깨닫는 공부, 이것을 의미해요. 이게 굉장히 창의력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브루타 교육의 장점은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는데 결정적이겠죠. 당연히 경청 능력을 키울 수 있고요, 또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 같은 걸 기르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대인관계와 집단의 창의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브루타의 목적은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의 뇌를 상호 자극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교육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브루타 교육은요, 뇌를 격동시키는 그런 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치열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에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어요. 질문은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토론과 논쟁 과정을 격렬한 생각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브루타 교육에서는 가장 중시합니다. 질문은 학습자의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하려고 해보십시오.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궁금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질문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질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브루타식으로 2명 또는 3명이 계속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생각을 떠올리고 바로 즉답을 하고, 이런 습성을 키워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브루타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 생성 전략, 이것은요, 학습자가 주체가 된 아주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최고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독서 모임에서 하브루타 적용하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함께 책을 읽고 선정하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독서 모임 하면 5명 이상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 사람이 해보는 것 여러분들 꼭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브르타를 실제로 실험해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구나, 그런데 방점을 둔 얘기구나 하는 걸 더 정확하게 실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죠. 두 번째 단계는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력을 가지고 생각을 이어가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읽고 질문을 만든 다음에 그 던진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 3단계가 이제 토론인데요. 그렇게 토론을 한 다음에 토론 과정에서 생각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글쓰기나 요약하기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표현을 해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한 다음에 자기 짝과 토론한 내용을 이제는 요약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이제 발표까지 했으니까 생각이 정착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일상의 삶에 적용해 본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5단계인데요. 이거를 독서 모임을 하실 때 저는 그래서 줌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해요. 줌 기능 중에 보면은 소회의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하는 줌 모임이면 2명씩 짝 지어서 먼저 토론을 하브르타식으로 충분히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둘 중에 한 분이 생각으로 요약한 것을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하브르타식의 독서 모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7월 중순에 발간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인드박스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이라는 세계가 있고 이제 그것을 메모하면서 이제 제가 명시화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메모를 많이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기록이라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 이걸 엄청 제가 중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메모와 기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박스친 기록을 해보세요 하는 제안을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걸 마인드박스라고 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관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황당한 질문이죠. 그렇게 추상적인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요거는 기록학자인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인데 분류의 마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시죠. 인생관이 뭡니까 하면 답할 수 없지만 내 인생관을 구성하는 소주제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16가지 주제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한 겁니다. 욕망이란 건 뭐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란 건 뭐지? 소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지? 꿈과 돈을 어떻게 생각하지? 잠재성은 뭐지? 뭐 이런 주제를 제가 16가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마지막은 뭘 했을까요? 당연히 키미칸다운 주제를 설정했죠. 이타성이란 무엇이지? 이제 이런 소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박스친 기록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짧게 요약을 하시면 그게 마인드박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관은 뭡니까? 16개의 마인드박스에 들어간 압축된 나의 생각이 내 인생관이야 라고 답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독서 모임과 관련해서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꼭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16가지를 하나의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기에는 16번 독서 모임을 해야 되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4개씩 묶어서 4회의 독서 모임을 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4개씩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브르타식 토론을 하시면 자기다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브르타식 토론을 포함한 독서 토론회를 마인드박스를 가지고 4번 하시고요. 4번 할 때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이렇게 A4에다 박스를 치면 돼요. A4 한 장에 6개를 칠 수도 있고 9개를 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신 상태에서 욕망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방식, 이런 생각 방식, 이런 생각 방식을 갖고 있어라고 정리를 해보시라는 것이죠. 오늘 하브르타 교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거는 제가 낸 책 마인드박스를 독서 토론 주제로 하셔가지고 한 4번 정도에 나누시고 하브르타식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의 박스친 그 작은 공간에다가 해당 소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는 이 작업을 반복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네, 오늘 하브르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독서 토론에서 하브르타 방식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 책 마인드박스를 가지고 어떻게 독서 모임을 할지에 대해서까지 쭉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